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 펴주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뭐 별다르게 제가 풀어드릴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페이지로 좀 넘어가다 보면 계속 전부 다 중복이고 다 풀었었던 문항이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도라는 게 좀 있으니까 그 중요도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좀 지겨울 수 있겠지만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자, 12번 같은 걸 딱 봤을 때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6이라고 나와 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 친구가 얼마냐면 14예요. 그리고 a, b, c 이렇게 세수의 곱은 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탁 보자마자 뭘 구하라고 하든 전부 다 대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쉽게 얘기냐면 얘네 두 개 탁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 당연히 A, B, B, C, C입니다. 자, 이 새끼가 얼마인지 구하는 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싹 엮어가지고 구할 수 있는 친구는 누구죠? 당연히 너 있고 너 있고 너 있으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요 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A 3승, B 3승, 그리고 C 3승의 합. 오케이? 그래서 구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구해야 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12번에서 구하라는 친구를 한번 보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니까 뭐 별 어려운 거 있습니까? 통분하죠. 통분하면 A, B, C로 통분했을 때 여기에는 B, C 날렸고 A, C 날렸고 여기에는 A, B 날렸죠. 그래서 요 분자 자리에는 A, B, B, C, C, A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의 분모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네요. 우리의 분모는 6이고요. 분자는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구하면 되는 거야. 얘네 두 개 가지고. 그래서 공식 한바탕 쓱 날려보면 너의 전체 제곱인 36은 요 각각의 제곱의 합에다가 몇 개 더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A, B, B, C, C, A가 나오게 되겠다라고 공식을 약간 부드럽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톡 넘기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이 친구는 11이라는 판정이 서는 거니까 이 새끼 정답은 6분의 11이다 라고 해서 깔끔하게 구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11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고요. 뒷페이지로 넘어가죠.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단은 뭐 볼만한 포인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전부 다 중복이어서 21번 한번 보죠. 21번. 자, 21번 한번 탁 봤을 때 21번 읽어볼게요. 두 다항식 A, B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각각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각각 1, 3이래요. 그러면 일단 식으로 좀 잡아주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A라는 이 친구를 누구로 나누었냐면 x-1로 나누었대요. 그랬을 때 몫이 x 플러스 2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냐면 1입니다. 그리고 B라는 다항식도 있었는데 우리의 B라는 다항식은 x-1로 여전히 똑같이 나누는데 몫은 x 플러스 3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랍니까? 3이랍니다. 이렇게 되어서 A랑 B라는 놈의 완전한 정체를 내가 요 코멘트에서 파악을 했다면 다항식 x, A 그리고 더하기 플러스 B를 6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몫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qx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인 누구까지 ax 플러스 b까지 구해주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겠으나 요 새끼 A라는 놈과 B라는 놈을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저기에다가 뭐 곱해 볼 거냐면 이거 일단 전개부터 먼저 하죠.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항 뜨는데 플러스 1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죠? 그리고 요 새끼 전개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3 뜨는데 얘랑 만나서 사라지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는 x 플러스 a
x 곱하기 a, 즉 여기에다가 x 곱해가지고 b랑 더해달라고 하니까 x 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이 친구가 x 플러스 a가 되겠고 우리의 b라는 놈은 그대로 데려오시면 되죠. x제곱 플러스 2x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의 x 3승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2차항 길이 더하면 플러스 2x제곱에다가 얘네 두 개 더했을 때 플러스 x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좌변은 완성을 했고 우변의 상황에서 누구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나눗셈 기호를 들이밀어도 좋으나 뭐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새끼 좌변 우변 똑같아지는 상황에서의 목과 나머지가 나오는 거니까 2차항을 3차항으로 만들고 싶어요. 누구 곱하면 됩니까? x 곱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3차항까지는 지금 동일해졌으나 2차항은 안 똑같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만났을 때 나오는 2차항 x제곱, 좌변에 원래 있었던 2x제곱이 똑같아지고 싶어요. 얼마 더하면 됩니까? x제곱 더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차항 x, 1차항 x니까 1차항은 뭐 어쩔 도리가 없이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그냥 종결이지만 님들 저 2차항이 제수이면서 몫이 x야. 그리고 나머지는 x제곱이야. 이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쵸? 왜? 2차 식이제수라면 반드시 나머지는 몇 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함? 1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함. 그래서 이 친구를 뭐 해주셔야 합니까? 제수로 한 번 더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의 제수라는 놈은 너인데 얘랑 이미 2차랑 똑같잖아. 그치? 오, 난 집중을 해야지. 잘 못하잖아. 그래서 x제곱과 너가 동일해지기 위해서 누구를 빼주셔야 되는 게 맞는 액션입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빼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 플러스 x제곱이나 너나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요렇게 생겨먹은 한 덩어리 그리고 두 덩어리에서 공통인수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으면 여기에서 누구 살아요? x. 여기에서는 다 뺏기고 1만 들어오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뒤쪽에 있는 더 이상 묶이지 않는 1차식. 이 친구가 바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나머지고 요 제수 옆에 곱해져 있는 이 새끼가 바로 몫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1번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좀 물 흐르듯이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셨으면 해요. 소유재 왜 그러고 있어? 못 받았어요? 안 오셨어요? 자, 요건 좀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 문제가 청년이나 중화 시험지에는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킬러 문항이 막 어렵게 나와가지고 개나 소나 다 틀리면 그건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이 그냥 틀려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얘처럼 그냥 기본 문항에서 점수 그냥 주려고 공부했니 안 했니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한 문제 한 문제 틀려버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대학이 지방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조금 절실하고 간절하게 좀 타이트하게 공부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파트입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파트는 전적으로 공식 외웠냐 안 외웠냐의 싸움이고 여기에서 제가 풀어드릴 만한 문제가 딱히 안 보이네요. 두 번째 페이지까지. 딱히 안 보이기는 하는데 자, 오랜만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5번 일단 갈게요. 15번 엔간하면 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시험 문제에 어떠한 형태로든 출제가 잘 되니까 꼭 학습의 포인트를 맞춰서 완벽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자, 15번 가죠. 자, 다항식 일단 4차항 그리고 x 8x제곱 y제곱 그리고 플러스 15y 4승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를 인수분해하시오라는 그러한 코멘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좀 당황을 하거든요. 일단 15번의 제목은 누가 되시는 거냐면
4차항이고 x에 대해서 좀 감정을 실어보면 x에 대한 4차항, x에 대한 2차항, x가 하나도 없는 무슨 항? 상수항. 그래서 너의 정치가 무조건 누구라고? 보기차식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그 레파토리가 딱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뭐였어요? 완전 제곱식. 오케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새끼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완전 제곱식을 한 후 합차로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보시라가 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에서의 조언이었죠. 근데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연습 한번 해볼까요? 풀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풀어보신 분들은 그냥 지켜봐 주시고 안 풀어보신 분들은 잠깐 1분만 인수분해 시도해 봅시다. 15번 안 풀어보신 분들은 잠깐만 시도해 봅시다. 15번. 자, 1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얘들아, 봐봐. 우리가 그 학습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한 뒤 반드시 합차로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학습을 이미 해놓기는 했어요. 근데 이 보기차식은 어이없이 이제 15번 문제 같은 게 시험 문제로 탁 튀어나왔을 때 요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을 때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구성이 4차항, 2차항, 상수항꼴로 되어 있는 형태를 모두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봐야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잘 변형이 안 돼요. 얘가 지금 요 4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의 개수가 15잖아. 그치? 그럼 중간에 누가 들어가야 완전 제곱식이 되냐? 분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의 변형이 안 되는데 어떡하는 거지? 라고 여기에 과몰입했을 때는 얘가 인수분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보기차식의 좀 쉬운 형태의 인수분해는 X자 인수분해를 하면 분명히 성공하거든요. 즉 X자 인수분해의 기초는 누구냐면 양 사이드에 있는 이 숫자를 적당히 뭐로 쪼갠다? 두 수의 곱으로 쪼갠다. 그래서 너를 X제곱과 X제곱의 곱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너라는 놈 역시 3Y의 제곱과 5Y의 제곱의 곱으로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X자로 곱할게 5x제곱 y제곱, x자로 곱할게 3x제곱 y제곱. 그치? 그럼 5랑 3이랑 더하면 8i 아다리 맞아 떨어지니까 이놈은 그냥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까지 갈 것 없이 그냥 x자 인수분해하면 그대로 인수분해가 끝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기만이고 조금 낚시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 과몰입을 탁 했을 때 이런 씨유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왜 안 되지? 자꾸 몰입을 해버리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x자 인수분해를 못할 수 있으니 그 포인트에서 제가 15번 그냥 풀어본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서 얘들아 x제곱 쟤는 x자 인수분해가 그냥 되는 놈인데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있다라고 치자.
요렇게 생겨먹은 놈 있다라고 쳐요. 요 새끼 인수분해를 탁 하자라고 해봐야 님들 이거 개수를 보니까 4창, 2창, 상수항의 개수가 모두 1이야.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뒤졌다 깨놔도 X자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너 탁 봤을 때 일단은 완전제곱식으로 가야 되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는 방법 가운데 것만 변형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개수가 1, 1, 1인데 가운데 게 얼마로 바뀌어야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2로. 그래서 여기다 2 추가해주면 여기에서 한 개 빼주면 원래 거랑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놈은 완벽한 완전제곱식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전체 제곱이고 뒤쪽에 있는 건 xy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 제곱이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구나. 앞에 거 그리고 더하기 뒤에 거 에다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로 처리해 주시면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끝나게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두 개를 비교해서 잘 알아둡시다. 출제 포인트가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15번 지나서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서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2차항의 개수가 1인 두 다항식 px, qx의 곱이 저러한 4차 다항식의 모습으로 나타내진대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자, 보시면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보시면 2차항의 개수가 1인 두 다항식 px랑 qx를 곱했을 때 4차식이 된대요. 당연하죠. 2차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4차식 나오는데 그 4차식이 뭐 이렇게 생겨먹었단 말이죠. x 4승 마이너스 9x 제곱이네요.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은 저 4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해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데 얘들아 3차 다항식이나 4차 다항식처럼 차수가 좀 높은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만 있는 거야? 조립제법만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조립제법을 하기 전에 조금만 생각을 좀 더 할 수는 없을까요? 얘 딱 봤을 때 어떤 놈들이건 간에 그냥 나오는 숫자나 그냥 나오는 산수는 없거든요. 얘 딱 봤을 때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여요. 얘네 두 개, 그리고 얘네 두 개, 네 개짜리니까 두 개씩 세트로 엮어서 생각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세트로 엮었을 때 x제곱으로 탁 묶이는 x제곱 마이너스 9가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너라는 놈 역시 마이너스 4로 탁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얘들아 내가 두 개씩 엮었을 뿐인데 이 친구랑 이 친구에는 분명히 공통 인수가 살아있죠. 그쵸? 여기에 x-3 여기에 x-3 있잖아. 그치? 그래서 x-3이라는 친구로 너를 탁 묶어보면 여기에서는 일단 x제곱과 여기에서 남은 새끼 누구 있으니까 x 플러스 3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구 있어요? x-3 다 뺏겼으니까 4만 요렇게 남아 들어올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이 친구가 뭐 이러한 형태에서 px 곱하기 qx인 건데 야 이거 뭐 전개해봐야 x제곱 x 3승이네요. x 3승 그리고 요 새끼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시는 거니까 요 괄호 안에 3차식이 들어있으므로 요 새끼만 인수분해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3차식의 인수분해 대입해서 빵 되는 값 먼저 찾겠습니다. 1 대입하면 바로 빵 되는 거니까 자 조립제법 들어가죠. 조립제법 들어가서 자 개수 3차항의 개수 1 2차항의 개수 3, 1차항의 개수 빵, 상수항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래서 1 대입해서 빵 됐으니까 도도도 내렸으면 곱하면 1이고 더하면 4입니다. 그리고 곱하면 4고 더하면 4 곱하면 4고 더하면 빵이 되시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 흰색 글씨, 요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바로 넌데 너를 인수분해 해보면 어떤 디자인이 되겠다고 1 대입해서 빵 됐으니까 x-1 그리고 뒤쪽에 너는 몫인 2차식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약간 무시하고 안 썼던 x-3까지 탁 데려오면 인수분해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px와 qx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친구가 px 곱하기 qx 해서 만들어낸 친구들인데
이 중에 px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놈이래. 그럼 바보 아닌 이상 얘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치? 이 친구가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px가 되는 거고 얘 빼고 남은 이 친구들이 누가 되는 것? qx가 되시는 것. 오케이? 그래서 px와 qx의 정체 찾았으니까 qx 얘 물어봤죠? 정답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인수분해 좀 잘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개수를 탁 봤을 때 두 개씩 엮어서 공통인수 나올 수 있어? 그럼 조립제법은 생략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풀어보시고 뒤로 넘어가죠. 자, 뒤로 넘어가서 일단 해보고 싶은 거는 일단 22번 같은 거네요. 22번 요렇게 막 리터, 막 농도 또는 뭐 가격 이런 거 나오면 인간들이 좀 당황을 하는데 일단 문제 파악부터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잠깐 읽어보세요. 집중해서. 안녕하세요. 자, 문제 다 읽어본 것 같으니까 21번 그냥 풀어보죠. 화학 잘하신 분들한테 22번은 전혀 생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죠. 큰 물통에 있는 물을 x-1리터 용량의 작은 물통에 가득 채워서 계속 옮기면 1리터의 물이 남고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큰 물통이 있대요. 이 큰 물통에 어떤 물이 탁 들어있는 건데 이 새끼를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생겨먹은 물이 차 있다라고 칩시다. 큰 물통에 이만큼 물이 들어있는데 이 친구를 조그마한 물통에 가득 채워서 계속 옮기면 무슨 얘기냐면 조그마한 물통이 딱 있는 거거든요. 조그마한 물통에 가득 채워서 계속 옮긴다. 얘 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물을 퍼낸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새끼는 이 물통의 용량만큼 계속 퍼내면 결국에는 1리터의 물이 남는다. 그러면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계속 퍼낸다. 몇 번 퍼냈다라는 표시 자체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작은 물통의 용량이 얼마냐면 x-1이래요. 그럼 x-1만큼 계속 퍼냈다. 님들 여기에 물통이 물을 얼마만큼 원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잖아. 그치? 근데 어찌됐건 간에 x-1이 뭐 리터다 보니까 얘도 그래 x에 대한 식으로 너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물의 용량을 p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봐. 내가 요만큼 있었던 물을 퍼낼 거야. x-1만큼 계속 퍼낼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물에서 x-1이라는 그 작은 물통의 크기만큼 계속 퍼낸다. 이거 가지고 내가 3번 퍼냈어. 그러면 퍼낸 물의 양은 3x-1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4번 퍼내면 4x-1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의 px라는 놈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어.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10리터 들어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10리터 들어있고 여기에 3리터가 들어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리터짜리 작은 물통으로 너를 계속 퍼냈어. 그러면 몇 번 퍼낼 수 있어? 3번 퍼낼 수 있고 남은 물의 양은 몇 리터겠니? 1리터겠지. 그치? 이게 전형적인 나눗셈의 형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물의 양 10 그걸 3리터짜리로 퍼냈어. 그치? 몇 번 퍼낼 수 있다고? 3번 퍼낼 수 있고 그랬을 때 퍼내지 못하고 남은 물의 양 얼마? 1이잖아. 뭔 말인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 나눗셈식에서 차이가 이거밖에 없죠. 원래 있었던 물의 양은 px
그리고 작은 물통의 크기는 얼마? x-1. 오케이? 그러면 px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 자리는 내가 알 길이 없다. 그치? 몫이니까 몰라도 괜찮지. qx. 그니? 그리고 남는 이 물의 양이 바로 px를 널어나는 몫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되겠냐? 오케이. 그러면 식으로 작성하는 게 조금 옳은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여기가 px가 되는 거고 여기가 x-1이라는 작은 물통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px라는 놈을 누구로 나눈 거예요? 여기 쳐다보면 되잖아. x-1로 나눈 거지. 그치? 그랬더니 몫은 알아 몰라? 모르잖아. qx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 나머지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 1 발라주시면 첫 번째 코멘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qx는 내가 임의로 잡은 자항식이니까 요 새끼에 대한 감정 실을 거 없이 요러한 식 탁 나오면 양변에 얼마 대입하면 됩니까? 1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p1은 1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코멘트 한번 볼게요. 저 px를 x-2리터짜리의 작은 물통에 가득 채워서 계속 옮기면 3리터의 물이 남는데 그러면 이거 식으로 바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놈은 p2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물테크에 저장된 물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리터의 용량의 작은 물통에 가득 채워서 옮기면 큰 물통에 남은 물은 몇 리터인지 물어보는 게 이거죠. p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에는 관심이 없나 봐. 그리고 나머지에 관심이 있고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죠. 흰색 글씨만 봤을 때 일상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는 문제니까 사실 틀릴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22번이었고요. 나머지는 제가 할 만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알아서 풀어주시고요. 뒷페이지로 넘어가죠. 뒷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풀만한 문제가 딱히 없기는 합니다. 딱히 없기는 한데 음.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 오래 안 한 거라서 포인트를 한번 잡고 가죠. 8번 볼게요. 자, 8번 보시면 일단 x가 실수일 때 복소수 누구냐면 1 플러스 i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i 그리고 x에다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i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대흉악한 복소수가 있는데 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된대요. 일단 이 복소수가 어떠한 형태건 간에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복소수라면 그 기본적인 형태가 실수부 따로 허수부 따로 정리되는 게 기본이라고 모든 문제에서. 오케이? 그래서 너를 전개했을 때 I 안 들고 있는 실수부와 I 들고 있는 허수부가 따로따로 정리되어야 문제풀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나오잖아. x제곱 실수부. x제곱 i 나오잖아. 허수부. 그리고 요 새끼 전개하면 4 나오죠. 실수부. 그리고 요 새끼 전개하면 xi 나오죠. 허수부. 그리고 잠깐만. 뒤에 x도 붙어 있잖아. 미친놈이네. 잠깐만. 2x를 곱한 거니까 요 놈은 4x가 되겠죠. 그리고 2x를 곱한 거니까 2xi가 되겠네요. 굳이 심포 고약하게 저렇게 표현을 해놓네요. 2xi.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 3에는 i 안 붙었으니까 실수부. 그리고 마이너스 3까지. 맞나요? 그러면 요렇게 생겨먹은 복소수가 있는데 얘를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뭐가 된대요? 음수가 된대요. 즉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된다. 해석됩니까? 너무 오랜만이라서 해석 안 돼요.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된다. 이거 밑에 뭐가 써지는지
안 보이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받아 적으세요. 어떤 복소수 제곱이 음수다. Z가 누구이다? 순허수이다. 오케이. 그래서 자 Z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려면 Z는 순허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실수부가 빵이 된다는 것이죠. 즉 요 새끼가 빵이 돼야 하고 절대로 이 새끼는 빵이 되지 않아서 허수부는 남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바보도 아니고 얘를 빵으로 만드는 x값은 일단은 누구 또는 누구라는 거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근데 얘를 빵으로 만드는 숫자는 누구 또는 누구니까 요 새끼는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절대로 빵이 될 수 없으니 x는 뒤졌다 깨놔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조건을 종합해서 보자면 x에서 마이너스 1은 정답에 자격이 없으므로 x값은 마이너스 3만 가능하게 되시겠다라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8번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8번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11번에서는 일정한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11번에서는 N가는 상황에서 100%까지는 모르겠는데 자 11번 생겨먹은 그 i의 모습을 한번 보자면 i 더하기 2i 제곱 그리고 플러스 3i 3승 그리고 4i 4승 이렇게 생겨먹은 놈을 어디까지 좀 더해줘야 하냐면 저기까지 더해달래요. 32에 i 32승 그러면 얘는 거의 무조건에 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지금 i라는 복소수를 i의 1승부터 i의 32승까지 더하고 있는데 개수가 조금 복잡한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내가 이용해야 되는 성질을 대부분의 문항에서 전부 다 이겁니다. i의 주기는 얼마이다? 4이다. i의 주기가 4이기 때문에 저렇게 규칙성이 있는 것들을 더할 때는 반드시 4개씩 엮어야 규칙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놈 면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요 새끼 마이너스 2입니다. 요 새끼는 그냥 i죠. 너라는 놈은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고 너라는 놈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끼리 연산하면 2고요. 허수끼리 연산해버리면 마이너스 2i가 되네요. 즉 내가 맨 앞부터 연속적으로 4개씩 한 세트 만들어서 더하면 너가 나온다고. 네. 근데 뒤쪽에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치?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보지 뭐. 자 뒤에는 5x 5승 5i 5승 6i 6승 그리고 7i 7승 8i 8승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4개를 연산해 보도록 하자면 일단은 요 새끼는 i의 5승이니까 i의 1승, i의 제곱, i의 3승, i의 4승과 똑같은 거죠. 그치?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요 친구는 마이너스 6이죠. 그리고 요 친구는 그냥 8이잖아. 그리고 요 친구는 마이너스 7i 그리고 요 친구는 5i가 되니까 자 허수끼리 연산해 보시자면 마이너스 2i고 그리고 실수끼리 연산해 보시자면 2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세트를 4개씩 엮어서 더해보니까 2-2i. 두 번째 세트로 4개씩 엮어서 더해보니까 2-2i잖아. 그치? 한 번 더하면 환자잖아. 그냥 저 새끼 4개씩 엮어서 더하면 무조건 합이 누구로 고정이구나. 이 친구로 고정이구나 라는 사실 알았으니까 그치? 이 세트가 몇 개 나오는지에 대한 관심만 실으면 됩니다. 자, 맨 처음 항부터 맨 마지막 항까지의 항의 토탈의 개수는 i의 1승부터 i의 32승까지 왔기 때문에 토탈 항의 개수는 몇 개라고 볼 수 있어요? 32개라고 볼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저 32개를 내가 연속적으로 몇 개씩 엮을 작정이야? 4개씩 한 세트 만들 작정이야. 그치? 그러면 이 32개를 4개씩 엮으면 몇 세트 나와요? 8세트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너가 몇 개 나오겠다? 8개 나오겠다? 라고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A는 그리고 B는 각각 16,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11번이었습니다. 뒤로 넘어가죠.
자, 뒤로 넘어가서 전부 다 중복이에요. 중복인데 뭐 뒷페이지로 쭉 넘어가세요. 자, 뒤로 넘어가서 20번 일단 볼까요? 20번 일단 보고 이러한 참거진 문제에서는 뭐 별다른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정의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대한 싸움이니까 자 20번 봅시다. 20번에서는 그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좀 잘 이해하고 있나? 라고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네요. 보시면 기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Z1 더하기 Z2라는 복소수에 자 전체 켤레복소수를 때리면 각각의 켤레복소수의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별다른 대화나 검증의 과정 없이 그냥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왜? 저 켤레복소수를 표현하는 짝대기의 성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짝대기라는 놈은 신의 은총과도 같아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분배해 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켤레복소수로 분배해 줄 수 있으니까 니은은 그냥 참인 겁니다. 그리고 자 니은으로 갈게요. 자 우리의 니은 자 Z1과 Z2가 모두 실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감정 좀 잡아서 모르시는 분들은 적어두세요. 어떤 복소수가 실수이다. 쟤는 한글로 나와 있지만 요 새끼를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Z1이 실수래. 무슨 뜻? 이 뜻입니다. Z1과 Z1의 켤레복소수는 서로 어떻다? 같다. 오케이? 이게 Z1이 실수다의 수학적 표현이라고요. 그러면 Z2도 실수니까 Z2와 Z2의 켤레복소수가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이 빨간색 글씨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복소수 쪽 심화 문제를 쉽게 푼다고. 얘가 다라고. 근데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Z1의 켤레복소수 더하기 Z2 그리고 우변 Z1의 켤레복소수 그리고 플러스 Z2의 켤레복. 자,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장난 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얘들아 우리 알지 않냐? 실수라면 우리의 Z1의 켤레복소수나 Z1이나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지. 얘 역시 Z2도 실수니까 켤레복소수나 원래 복소수나 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Z1 더하기 Z2가 Z1 더하기 Z2랑 같은 건 당연하잖아. 그치? 그래서 당연하다. 니은도 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니은도 참이 됐고요.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자 디귿으로 갔을 때 역시 여기 뭐 하자는 거냐면 Z1과 Z1 바라는 놈이 제로일 때 뭐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자, 요 새끼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Z1은 Z1의 켤레복소수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왼쪽에 있는 이 명제 가정을 한번 볼게요. Z1 더하기 Z1 바라는 놈이 빵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얘들아, 하나하나가 놓칠 구석이 없는 거야. 자, 원래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를 뭐 해놓고 있습니까? 곱해놓고 있죠. 그러면 내가 원래 복소수를 Z1이라는 친구를 A 플러스 BI라고 탁 둔다고 치자. 그럼 Z1의 바라는 이 켤레 복소수는 너에서 누구의 부호만 바꾸면 됩니까? 허수부의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네 두 개 곱한다고 쳐도 어렵게 곱할 것 없이 뭐예요? 합차잖아. 그치? 합차 처리해서 보면 이 좌변이 누가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빵이라는 사실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죠. 얘들아 A, B는 실수고 실수의 제곱은 양수인 게 당연하잖아. 그치? 그래서 당연히 A랑 B는 둘 다 빵이 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새끼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 한글로 써드릴게요. 요 Z1이라는 놈의 실수부와 허수부는 둘 다 얼마가 된다?
빵이 된다. 오케이? 이게 바로 너의 해석본입니다. Z1의 실수부와 허수부가 모두 빵이 된다 라는 것은 이 표현 자체는 어렵지만 야 그냥 A, B 둘 다 빵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냥 Z1이 누구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0이나 0의 켤레복소수나 당연히 어떨 테니까 같을 테니까 디귿 역시 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 자 그래서 디귿 역시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리을로 갑니다. 자 리을로 가면 자 문제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리을 보시면 Z1에 바 붙여버리면 우리의 Z2랑 똑같아진답니다. 자 이 상태에서 Z1 더하기 Z2라는 친구는 허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이 새끼 좌변 한번 볼게. 왼쪽에 있는 이 가정 한번 보면 Z1에다가 짝대기 그어버리면 Z2 된다며 그치? 그럼 이렇게 그냥 가자. Z1과 Z2는 무슨 관계? 켤레 복소수 관계. 자, Z1과 Z2라는 놈은 켤레복소수 관계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두 켤레 복소수 간의 뭡니까? 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켤레 복소수끼리 더했어. 당연히 요 새끼는 실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리을만 틀렸네요. 됐죠? 자, 20번이었습니다. 좀 능숙하게 여러분들이 요 새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뭐 다시 보시든지 하시면서 반드시 정복해 볼게요. 자, 22번이었고요. 22번. 자,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기는 해서 자, 뒤로 넘어갈게. 나머지 싹 다 중복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으로 가죠. 이쪽은 뭐 워낙 많이 하기는 해서 할만한 게 없네요. 약간 생소한 거 가도록 하죠. 자, 21번 한번 볼게요. 21번. 아니다. 20번 해야 되겠다. 20번 하자. 또 20번이네요, 여기도. 자, 20번 한번 보면, 자,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2까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2차 함수 fx의 모습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ax에다가 마이너스 a 요렇게 생겨먹은 fx가 있어요. 그리고 이 2차 함수의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조져놨냐면 2라고 이미 조져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서는 야 최대 최소값을 2차 함수에서 대화하고 싶어. 무조건 뭐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픽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프 그립시다. 최고 차액에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시고 2차 함수 그렸으면 무조건 딸려 나와야 되는 선. 무슨 축? 대칭축. 그치? 그래서 대칭축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얼마인지 알아보기로 하죠. 이 문제를 푸는 이유가 그냥 전형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너분의 너 때린 다음에 반 가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너분의 너 얼마고? 2a이고 반 가르면 우리의 대칭축 얼마? a. 오케이? 이게 핵심입니다. 얘들아 우리의 대칭축이 지금 상수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a로 나와 있잖아. 그치? a 얼마야? a 누구야? 모르지. 그치? 즉 여기 대칭축이 a다 보니까 얘 항상 구간을 표시할 때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왼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몇 칸 하면서 구간 표시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치? 그러면 야, 이 구간은 A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어? A를 모르는데 얘를 표시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20번 문제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 그러면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면 구간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요? 반드시 얘들아 이러한 대칭축이
숫자가 아니고, 즉 상수가 아니고 변수잖아. 대칭축이 변수이면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대칭축이 변수이면 반드시 케이스 분류하셔야 돼요. 케이스 분류. 우리의 0부터 2까지의 구간이 어느 자리에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반드시 대칭축이 변수다. 케이스 분류 안 하시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케이스 분류 요렇게 얘를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간이 A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 0부터 2까지를 표시했을 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오케이? 집중해서 봐라. 잘 나온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1번 케이스에서는 내가 0부터 2까지의 구간을 A보다 어느 쪽에 잡았어? 왼쪽에 잡았잖아. 그치? 그러면 구간의 조건이 2랑 A 비교해봐. 누가 더 오른쪽? A가 더 오른쪽. 2가 왼쪽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A가 2보다 어떤 거예요? 큰 겁니다. 아시겠어?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고 대칭축이 A인 건 변함이 없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구간이 걸려있을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걸려있을 수 있겠지. 대칭축을 포함하면서 이런 디자인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두 번째 상황에서의 우리의 A의 위치는 당연히 0과 2 사이에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라스트 3번입니다. 우측으로 쏠려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샤랄랄라 들어가서 대칭축이 A고 그리고 우리의 구간이 A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쏠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이렇다라고 치면 A랑 0 비교해서 A는 0보다 작게 되겠네요. 근데 A라는 친구가 딱 0이나 딱 2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등호까지 붙여주시면 케이스 분류 완벽합니다. 그럼 이러한 패턴에서 이제 정답이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는 연산으로 검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케이스 분류까지 하시면 대박 쉽거든. 간다. 관찰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치?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는 놈들이라고. 그때 내가 관심 있는 건 최대값이지. 그치? 니네 눈가리로 보고 판단해. 야,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지. 그치? 얼마 대입해야 최대값 나오니? 2 대입해야 최대값 나오지. 2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a에다가 마이너스 a. 얘가 바로 2 대입한 함수값이에요. 그쵸? 이거 반드시 얼마 나와야 된다고? 2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우측으로 넘기면 6이고 얘는 3a니까 a는 얼마가 나와버려요? 2가 나와버립니다. 그쵸? 근데 얘들아 이 1번 상황에서 나오는 모든 a는 2보다 반드시 큰 값이어야 되잖아. 그치? 얘 정답의 자격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됐니?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도록 하죠. 2번으로 가면 관찰을 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는 얘기고 내가 관심 있는 그래프는 이 친구잖아. 맞지? 그럼 이 친구에 관심이 있는데 이 친구에서 최대값은 분명히 얼마 대입해야 나와요? A 대입해야 나오잖아. 그럼 A 한번 대입해보자고. A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플러스 2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까지. 됐니? 얘가 A 대입한 놈이고 최대값이 얼마여야 된다고? 2여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거 연산 마무리해보면 이건 끽해봐야 A제곱이니까 너까지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빵이 되는 거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A는 누구 또는 누구야?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의 A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요 새끼 탈락. A는 누구라고? 2라고. 됐어? 그래서 일단 2번에서 내가 정답은 찾았습니다. 근데 3번은 어떤지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죠.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관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라는 거니까 요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얼마 대입해야 나옵니까? 0 대입해야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0 대입해 볼게요. 빵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나오고 우리의 마이너스 A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0 대입했더니 지금 마이너스 A 나오는데 요 새끼가 A 값을 마이너스 2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A가 사실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우리의 A는 음수니까 이 새끼는 정답으로서 합격이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자 20번에서는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1년에 연산지를 통해서 합격한 A 값 다 쓰면 되잖아. 그치? 2 또는 마이너스 2 라고 해서 완벽하게 정답 내는 거 훈련하십시오. 특히 얘는 시험 문제로 약간 까다로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하게 훈련하셔야 되는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영상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풀어보시고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완벽하게 부드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한 4-5번 풀어보세요. 20번이었습니다. 뭐 메모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으니까 메모할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메모했으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21번 가겠습니다. 21번. 자 21번 보시면 자 의미 아닌 두 정수 이건 체크 포인트죠. 의미 아닌 두 정수니까 두 정수 모두 다 0 또는 양수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정수 xy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xy가 x 플러스 y는 3을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얘들아 정수 조건 나와 있고 두 정수의 합이 3이라는 사실 가지고도 xy의 순서상 정도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야, 이 새끼 xy가 될 수 있는 건 일단 0 또는 양수에다가 정수래. 그치? 그럼 일단 누구 되겠니? 0, 3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누구도 돼? 1, 2도 되고 2, 1도 되고 그리고 3방도 되잖아. 그치? xy가 될 수 있는 건 이 네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정수 조건이 중요한 거죠. 자, 요렇게 생겨먹은 자 저놈을 만족할 때 xy의 2x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2x 플러스 y제곱이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놈의 최대 최소값 뭐 하면 되냐면 대입해보면 돼. x가 빵이고 y가 3이야. 그러면 이때 내가 구하는 여기다가 쓸게 2x 플러스 y제곱의 자 값은 그대로 대입할게 0, 3 대입했어. 9잖아. 그리고 1, 2 대입했어. 그러면 2 더하기 4니까 6이지요. 그쵸? 그리고 2, 1 대입하면 4에다가 1이니까 5지요. 그리고 3, 빵 대입하면 6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은 9, 최소값은 5라고 그냥 잡아주시면 무조건 정답이 되는데 사실 나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문제를 그냥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다 보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이랑은 좀 무관하잖아. 그치? 그냥 러프하게 푼 거고 문제의 의도는 그냥 이거죠. 보시면 내가 구하는 최대 최소값은 이 식의 최대 최소값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일반적인 풀이 출제자가 원하는 풀이로 가려면 이러시면 되는 거지 뭐. 봐봐. 우리의 y는 3-x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y자리에 너 대입할게 3-x 그러면 이 식의 변친이 2x에다가 y자리에 3-x만 탁 들어오면 이거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연산할게. 연산하면 그래 너라는 놈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랑 얘 합칠게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9랑 합칠게. 요렇게 생겨먹은 놈의 무슨 값 구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이쪽입니다. 키워드는 항상 요렇게 식으로 잡혔을 때 x랑 y의 범위가 내가 맨 처음에 요렇게 잡아놨잖아. 그치? 그러면 x가 양수인 건 당연하거든. 근데 우리의 y라는 친구는 내가 3-x로 바꿨거든. 그러면 우변으로 탁 넘겼을 때 우리의 x라는 놈. 야, 마이너스 x 우변으로 넘어가봐. 마이너스 x 써줄게. 3-x가 양수니까 탁 넘어가면 x는 누구보다 작아지는 거야? 3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x는 반드시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0과 3 사이에 들어있는 x의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값 구하면 끝나는 문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 그려주시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너분의 너의 절반입니다. 2. 자, 그리고 관심이 있는 범위가 0부터 3까지예요. 그러면 0은 2로부터 왼쪽으로 몇 칸이에요? 2칸. 그리고 3은 2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관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최대값은 0 대입하면 나옵니다. 9. 그리고 최소값은 2 대입하면 나옵니다. 2 대입해보면 4에다가 8에다가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5가 나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더 쉽기는 하죠. 그쵸? 정수 조건 줘놓고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넌센스긴 한데 뭐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으니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푸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21번이었고요. 21번이었고요. 자, 22번으로 가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22번 보자. 22번 보자면, 자, 그림과 같이 어떤 놈 나와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또 있대. 이때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안에다가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려놓은 것 같아. 쉐랄라 그리고 쉐랄라 그리고 쉐랄라 쉐랄라 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의 한 변의 길이가 8이고 이 8에서 저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를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한 변 길이 알면 게임 끝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심심하니까 이쪽의 자리를 그냥 x라고 둘게. 누구를 x라고 둬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를 x라고 두면 이 새끼는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 8-x가 되는 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게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이 길이 똑같지. 그치? 그리고 얘는 직각이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과 요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은 뭐일 수밖에 없다고. 합동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도 x가 된다는 이야기.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했었던 저 노란색 정사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그냥 쓸 수 있게 되었죠. 얘들아, 직각삼각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 피타고라스. 그치? 그래서 요 파란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입니다. 그래서 8-x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x제곱. 뭐 한 거야?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그치? 여기에다가 뭐만 씌우면? 루트만 씌우면 저게 한 변의 길이가 되겠네.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 알았으니까 넓이는 그냥 제곱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톡톡 사라지면 결국엔 우리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8-x 의 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이 친구의 최소값 구해주시면 게임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라는 놈은 2x제곱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16x 그리고 플러스 64가 되신다는 거니까 2로 묶죠. 2로 묶으면 그냥 하자. 이 새끼 뭐 2로 묶냐. 요거 2차 함수니까 호롤롤로 날려주시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너분의 너 하면 8이잖아. 그치? 절반 가르면 x는 4가 된다는 얘기니까 4 대입하면 최소값 나오는 거 사실은 당연하죠. 그래서 4 대입할게요. 16에서 2 곱했으니까 32. 4 대입하면 마이너스 64, 뒤에 플러스 64 있으니까 톡톡 날아가면서 우리의 최소값은 32가 되겠습니다. 단답형이었다면 이렇게 풀어가지고 정답 그냥 32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괜찮겠지만 여기에서 뭐 안 쓰면 감점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오케이? 이거 안 쓰면 서술형에서는 무조건 감점입니다. 자, 내가 지금 x라는 새끼 탁 잡아가지고 x의 최소값 구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의 범위라는 것은 맨 처음에 내가 x를 여기에 길이라고 탁 잡은 순간 무조건 누구보다는 작아지게 되는 거야. 8.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x는 반드시 8보다는 작고 길이니까 0보다는 크게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0은 왼쪽으로 4칸, 8은 오른쪽으로 8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살짝 까다롭게 내는 사람은 나 같으면 이렇게 낼 거야. 저 정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물어볼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 물어보면 정답 얼마게? 빵 대입한 함수값인 빵빵 들어가서 64입니다. 자, 그래서 22번 뭐 이렇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22번을 봐주셨으면 해요. 이런 도형 관련해서 넓이 또는 둘레 최대 최소값은 한 문제는 나오거든요. 23번 계속 중복이고 이 똑같은 문제만 거의 서너 번 푼 것 같은데 너무 잘 나와서 풀고 넘어갈게요. 자, 23번 이제 스무스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셨어야 할 텐데 아닌 분들이 많죠. 집중해서 봅시다. 자, 23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사각형 ABCD의 두 꼭지점 몰라 2차 함수 있나봐. 그리고 그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의 이름은 y는 누구시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그리고 저 2차 함수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내접하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 2개랑 세로의 길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자 바로바로 쓱 풀어볼게. 자, 요 2차 함수의 형태를 보니까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좋겠네.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인수분해 된 거고 x 마이너스 8 나오지. 인수분해만 해봐도 축과의 교점이 0과 8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차 함수 문제입니다. 무조건 누구 달고 나와야 된다고? 대칭축. 그래서 우리의 대칭축은 뭐 마이너스 너분의 너 한 다음에 반 갈라도 되지만 어차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야. 그치? 당연히 너랑 너의 무슨 점? 중점. 그래서 4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내가 너를 잡아줄 수 있다면 게임은 거의 끝났죠. 갑니다. 자, 요 직사각형의 요 꼭지점 있잖아. 요렇게 생겨먹은 꼭지점에 x좌표를 t라고 할게요. 그러면 바보 아닌 바야 요렇게 생겨먹은 놈의 길이는 요 대칭축이 4고 요 좌표가 t니까 여기가 만약에 호나 8 그거 하지마. 8 그거 하니까 졸린 거 아니야. 똑바로 앉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 만약에 t가 1이야. 길이 얼마야? 3이잖아. 그치?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 너에서 뭐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만큼 누구야? 4-t. 그럼 대칭축이라는 친구가 심심해서 이름이 대칭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칭축 기준으로 반드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괄호의 구성은 4-t. 그럼 이 친구도 4-t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의 가로 4-t가 두 개 있는 거니까 8-2t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의 세로라는 놈은 더 쉬워요. 우리의 세로는 요만큼 선분의 길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의 세로는 t를 함수에다 대입한 무슨 값? 함수값. 그래서 요점의 y좌표는 t 대입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요따가 t 대입할게요. 요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가 되는 것이므로 그래 우리의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플러스 8t가 되시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둘레 얘기했으니까 둘레는 조금 주의하시면서 둘레에는 가로도 2개고 세로도 2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둘레는 2 곱하기 8 마이너스 2t 가로 2개 더하기 세로도 2개입니다. 여기다 2 곱하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6t가 되시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간단하게 이제 동료한끼리 연산만 하시면 둘레가 t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옵니다.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t제곱. 자, 그리고 요 새끼 1차 항 보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16t니까 플러스 12t.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16입니다. 얘가 바로 둘레죠. 얘가 바로 둘레인데 여기에서도 항상 서술형 문제에서는 범위를 주의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맨 처음에 내가 t를 여기다가 탁 잡은 순간 그냥 눈에 보이잖아. 우리의 t는 반드시 0보다는 크지만 뭐보다는 작아야 함? 4보다는 작아야 함.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t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 2개 가지고 최대 최소값 이야기를 못하는 것도 조금 그래.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려주시고 우리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너분에 넣으니까 일단 6에다가 반가르면 t가 3일 때 대칭축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최대값이니까 바로 그냥 3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3 대입해버리면 3 대입할게 9니까 마이너스 18 3 대입할게 36 그리고 플러스 16 얘 두 개 그냥 18이죠. 18 더하기 16이니까 정답 그냥 30이라고 깔끔하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1점도 감점 안 당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니까 몇 번을 연습을 해도 후회 없을 겁니다. 거의 얘는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중단원 수준별 문제는 끝났죠. 시험 범위가 이제 2차 함수까지니까 이제 대단원만 남았는데 대단원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죠. 대단원은 뭐 다음 시간에 한 몇 분만 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사용 자료 중단원에 있는 좀 까다로운 문항들 거의 전 문항 다 정리해봤는데 여기에서는 똑같이 보고 따라 하셔야 되는 문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기울여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못하시면 좀 곤란하죠.